평소 막 원래 목소리 톤이 이 정도고요. 수업할 때 억지로 막 올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은 이게 잘 안 올라가네요.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 받을 거 조금 받고 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 계속 할 거고 채울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고민인 게 위치 관계만 할지 적어도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나갈지를 고민 중이에요. 근데 더 나가게 되면은 문제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C 단계를 조금 건너뛰고 진행을 하던 약간 좀 아니면 양 조절을 하던 좀 다양한 고민을 조금 해볼게요. 진행하면서.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혹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질문해도 괜찮으니까 질문 한번 거르고 시작합시다. 번호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셀에서 번호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88번. 88번 같이요. 번 107? 네. B단계, C단계 상관없이 질문할 거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맞았어도 질문해도 괜찮고요. 틀렸으니까 질문해도 되고 같이 풀어보는 걸로. 네. 그러니까 막 그런 89번도 그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되게 복잡하게 푼 거 같은데 이게 맞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질문하셔도 좋아요. 142. 네 문제밖에 없어요? 65? 95? 또 읍사 괜찮은 것 같아? 그러게. 141번인데 142번이라고 제가 적은 건가요? 142번. 저 책이 저기 달라요. 그럼 선생님 왜 사실 이거 있어요? 이게 2020몇 계정이고. 이게 옛날 계정일 텐데. 이게 이게 새 계정이고 이게 옛날 계정인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먼저 그럼 문제수도 좀 다르겠구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도 사실은 2022 계정이긴 한데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네. 발행일이 다르네. 옛게 최신이네. 문제가 아마 비슷하기는 할 건데 숫자가 조금씩 다른 거 보니까 그거는 뭘 다시 사? 왜 어떻게 다시 사? 돈 아깝게. 프린트를 계속 해줄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서 네가 그걸 풀긴 푸고 그 교재를 거기다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애들이 보는 거는 제가 따로 뽑아줄게요. 그럼 겹치는 문제들만, 그러니까 다 겹칠 거야. 다 겹칠 건데 혹시나 없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볼 수 있게. 어때?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뭘 굳이 다시 사. 돈 아깝게. 심지어 저렇게 접은 표시 티나가지고 저거 환불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새 걸로 중고 책방에 팔면은 엄청 싸요. 돈 아까워서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러면 프린트 안 들고 왔다 그랬죠. 요거 하나랑 지금 해줄게. 근데 문제는 아마 거의 겹칠 거야. 근데 번호만 좀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그것들 좀 구분하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수업할 때는 노란색 기준으로 하게 될 것 같아서. 근데 네가 숙제하는 거에는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갖고 올게. 사실 일본이 거의 차이 없을 거야. 아니 그래도 41분까지 두 문제 걸린 거. 문제는 없으니까 41분까지 걸린 거. 여기 옆에 그리고 있어. 빨리 공개되고 숙제는 이걸로 해요. 숙제는 네 걸로 하세요. 숙제는 네 걸로 하셔도 돼요. 어차피 책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오. 괜찮으시오? 천천히 않고. 근데 숙제를 안 해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남냐고요? 왜 9시까지라고 생각하시죠? 10시가 될 수도 있는 걸. 원래 중반에서 숙제를 그냥 안 해요. 지금 잘 해왔잖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잘 해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해온다라는 거를 기본 가정을 깔고 물어보지 말고, 해와야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할 말은 아니긴 한데, 2학년, 3학년 애들 중에서 공부하기 진짜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한테 진지하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조언을 하는데, 공부 말고도 딴 길이 많단다. 공부만이 길은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해 주긴 하거든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적당히 대충 하는 건 하느니만 못해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하냐 안 하냐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안 했을 때 정말 내가 놀기만 할까?
아니, 공부 말고 다른 길로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던, 아니면은 뭐 음악 미술 체육을 하던, 아니면은 저기 뭐 기술을 뭐 진짜 정말 뭐 하나 배워갖고 나만의 기술 하나를 가지고서 뭐 가면은 오히려 요새는 뭐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대접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사회니까. 근데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이게 얘보다 훨씬 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아예 안 하고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 포기해라라는 의미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교에서 전 과목이라고 해서 막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뭐 도덕, 기술 과정, 뭐 체육, 한문, 뭐 미술, 음악, 뭐 이런 것들 종류별로 다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좀 학업 위주의 그런 것들이 있어. 성적 순으로 나누는 그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줄 세우기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말 그 고려시대 때부터 좋아하던 거라서 그거는 피에서부터 천년간 쌓여온 그 핏줄로 그건 못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요새 들어서 내가 이제 학원 일을 계속 11년에 시작했으니까 그 11년이 그러네. 이제 니네 태어날 때부터 난 학원 일을 하고 있었네. 근데 그 학원 일을 하면서 지금 요새 들어 한 5년, 3년, 4년 전부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애한테까지, 네가 저런 애라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말라고. 네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가 시작된 거긴 하지만 이게 네 상황이랑은 딴 얘기예요. 좀 수습 좀 하고요. 저런 애들을 보면서 저런 애들까지 공부를 과연 시켜야 할까? 왜냐면 운동을 진짜 잘해. 운동만 하면 상을 탄대. 근데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랬다고 뭐 운동 포기하고 와갖고 앉아서 공부해. 내 친구 중에서도 원래 체육고등학교를 가야 돼. 근데 엄마가 일반 고등학교 가라. 최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뭐 공고 상고를 가려. 그것도 안 된다. 너는 무조건 일반고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공부 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가 재수해서 전문대를 겨우 갔어요. 그 정도로 공부에 소질이 없던 애야. 물론 다행히도 전문대를 컴퓨터 쪽으로 전공해서 그 컴퓨터 뭐 프로그래밍 배워가지고 뭐 돈 벌고 뭐하고 잘 먹고 잘 살고는 있지만 얘가 만약에 운동 쪽으로 뭔가를 했으면 그래도 진짜 중간 이상은 갔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공부라는 그 압박 없이 만약에 자율성을 줬을 때 얘는 진짜 정말 프로그래밍 쪽으로 진지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내 친구만 봐도 그런데 저 애들을 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막 쌓이면서 요새 들어서 드는 생각은 내가 학원 선생이라서 니들을 공부시켜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억지로 시키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저는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공부가 답이에요. 이유는 공부가 선택의 폭이 제일 넓어서 그래요. 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꿈이 핵물리학자였습니다. 핵물리학자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냐면 핵융합, 핵분열 막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입자가속기라 그래가지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자 하나를 빛의 속도의 40%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원자랑 원자를 부딪혀. 그럼 얘네들이 깨져.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가장 작은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그 원자가 깨져. 10의 8제곱분의 1초 동안 잠깐 깨졌다가 붙어. 그런 거를 막 조사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니들은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거에서 흥미를 느꼈어. 그래서 공부를 해. 근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나 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생명공학에 갑자기 붐이 일어났어요. 복제.
막 복제, 그래서 복제소, 복제 고양이, 복제 뭐 원숭이, 막 이런 식으로 복제 막 해갖고, 이런 게 갑자기 또 붐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뚜샤뚜샤 막 이런 거 하는 그런 게 갑자기 재밌어 보여. 그래서, 예, 뭐였냐면은 물리 하다가, 물리 쪽으로 보다가 생물 쪽으로 본 거죠. 생명 쪽으로. 생명. 그러다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제 히스토리를 얘기를 안 했지만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놨어요. 고등학교 3학년 3월인가 3학년 4월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때부터 수능을 볼 때까지 아니야. 고등학교 3학년 4월부터 나 군대 갔다 오고 전역할 때까지 거의 한 4년 정도? 4년 정도를 아예 책을 한 권도 안 봤어요. 대학교를 가긴 갔는데 가서도 그냥 놀았어. 한 권도 안 봤다는 건 오바지. 대학교 가서 공부는 했으니까. 근데 대학교 가서도 정말 열심히 놀다가 벼락치기로 공부만 하고 뭐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 그러다가 전역하면서 갑자기 꿈이 생겼어요. 나 약사를 하고 싶다. 계기가 이거는 연구 쪽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군대를 가서 어쩌다 보니까 되게 식상한 군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환자를 대하는. 근데 그리고 막 영상의학과라고 해서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는 그거를 내가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환자를 대하고 뭐하고 하는 게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되게 그냥.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공자가 아니면은 어차피 나와서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생명을 하다가 그쪽 의료계로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약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때 재수를 했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재수를 했어요. 23살에. 23살에 재수를 하는데 그 23살에 몇 월이었냐면 7월이었어요. 7월에 딱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한 일주일 뒤에 재수학원을 끌려갔어요. 그것도 끌려간 것도 되게 웃겨. 난 대학교를요, 그 고등학교 3학년 4월, 이때 3월 모의고사라는 거를 보는데요. 3월 모의고사에서 전국 석차로 했을 때 0.7% 정도가 나왔어요. 전국에서. 전국 상위 0.7% 정도가 나왔거든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0.7%보다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500점, 지금은 니네 400점 만점이에요. 우리 5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이 나왔었냐면은 483점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근데 내가 언제부터? 4월부터 책을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11월에 얼마가 나왔냐면 378점인가 나왔어요. 100점이 까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때는 뭐였냐면 이공계열, 이과계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안 하면, 그러니까 학교가 급이 내려가면 국어가 빠져. 서울 밖으로 벗어나면. 근데 나는 그때 국어 점수가 97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점 만점에 378점이 아니라 400점 만점으로 바꿔서 280점짜리 시험지로 간 거야.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수도권에 있는 아무 듣보잡 대학교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데 가지 뭐 이러고서 갔어. 근데 이제 거기서도 놀았어. 학점 별로야. 근데 이제 전역하면서 약사 시험을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약사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지. 전역하기 전에 나 재수학원 좀 보내주세요. 이유는 그거예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성적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복구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였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고등학교 공부 다시 시켜주세요. 학점을 메꾼 다음에 약사시험을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엄마가 정말 그 집안 기둥이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줄게. 지원해줄게. 라고 하더니 군대 딱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말년휴가 이렇게 병장 때 휴가 나와서 어머니가 타. 왜 타? 일단 타봐. 막 어디 가. 어디로 막 가. 집이 송파인데요. 딱 갑자기 막 구리를 지나서 남양주를 지나서 막 어딘가로 가. 지금 보니까 마석 어딘가에 있나 봐. 그 근처까지 막 가. 가더니 어느 순간부터 마을이 사라졌어. 논밖에 안 보여. 논밭이 사라지더니 이제 산이 막 보여. 산에서 계곡을 막 그 가로질러 올라가더니 무슨 던전 입구 열리는 것처럼 이게 끽 하고 열리면서 재수학원이 보여.
남양주 대성 기숙학원. 거기에 7월에 들어갔어요. 기숙학원에 들어갔더니 수능 D-111일에 수능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네. 그냥 뭐 중간에 결과를 다 자르고 얘기하자면 전 그래서 성균관대를 갔어요. 111일 동안에 사람답지 않게 정말 사람인 걸 포기하고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균관대를 갔어요. 근데 그렇게 성균관대를 가고 나서 이제 20살, 21살이 됐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게 없을까? 과외는 재미가 없는데 하고 했더니 이제 학원이 있는 거야. 학원에서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저는 대학교 이제 24살에 1학년이었어요. 이게 2010년이거든요. 네, 2011년부터 그 학원 일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원 일을 계속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학원 일을 계속하고 그래서 그냥 학원 일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 일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학원 일을 좋아서 해요. 어쩔 수 없이 뭐 밀려서 한 게 아니라 난 애초에 이게 내 일이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했어. 근데 결국에 다 시작을 봐봐.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이야 없는 것들이야? 하나도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공부라는 큰 틀 안에서 이공계열이라는 공부를 하다가 이공계열이라는 공부를 하다가 이공계열이라는 공부를 하다가 이공계열이라는 공부를 해서 네 대학교로 지금 내 직업을 가졌죠. 공부라고 하는 거는 길이 넓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방향을 튼다라고 하더라도 쉬워요. 근데 공부가 제일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야. 니들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돈을 벌어서 산다. 내가 그러니까 나이 막 한 40, 50대 때까지 부모님이 주는 돈, 용돈 받아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놀아볼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다라고 할 때 공부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기술 배우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운동, 미술, 체육 같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위 0.1%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만 그 0.1%를 제외한 한 5% 정도는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 먹을 수 있어요. 뭐 강사나 이제 뭐 코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5%, 10% 정도? 그럼 나머지 90%는 뭐 하냐면 그거 갖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일이 좀 빡센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왕 하는 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 피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고야. 그렇지 않아? 뭐 운동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으면 최고야. 하지만 건강이 뭐 망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공부 안 할 수 있으면 최고야. 안 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돌파해야죠. 어차피 언젠가는 봐야 할 거.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미루면은 시간이 3배로 걸려요. 결국엔 잘 봐봐. 내가 지금 몇 년 걸렸어요?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손을 놔서 그래서 제대로 된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나는 20살 때 대학교 1학년이었고 21살에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24살에 대학교 1학년이었고 다시 대학교 1학년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성적 봐서 얘기해 줬어서 알겠지만 그 성적으로 봤을 때 나는 꽤나 공부를 잘했던 편이었단 말이죠. 근데 정말 막 4등급 학교 갔어요. 그런 3등급, 4등급. 누군가는 거기에서 공부를 해서 온 애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거기를 공부 안 해서 가는 곳이거든. 그럼 내가 내 위치에 오기 위해서 잠깐 그 1년 놀았던 것 때문에 몇 년을 돌았냐? 3년, 4년 정도를 돈 거죠. 3년, 그러니까 몇 배로 걸려요? 3배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수업이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생생하게 정보가 그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공부를 하면 1시간 만에 숙제를 할 수 있는 거. 나중에 이거 지나서 야 교재 정리해 빨리 해 안 채우고 뭐하냐 라고 해서 머릿속에서 다 까먹은 상태에서 억지로 채우면 3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오기 직전에 있는 학교에서 막 숙제를 해. 쉬는 시간에 숙제를 하고 뭐 하고. 집에 가자마자, 예를 들어 월요일 날 배웠어.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검사를 해. 근데 이때 숙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화요일 날 숙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수요일 날 오기 직전에 숙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누가 제일 빨리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을 거 아니. 월요일이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미룰 수 없는 거 겪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를 제가 인생의 경험을 직접 해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알겠니? 미안해요. 잔소리 같은 느낌이었지만 어쨌든 딴소리였고요. 너한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이런 거다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번, 89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88번 그림에서 LMN은 중점이래요. 오케이. 88번인가요? 88번. 88번. 둘, 넷, 여섯, 여덟. A, B, C예요. 다음에 AB의 중점을 L, BC의 중점을 M, 그 다음에 LM의 중점을 N 라고 한답니다. 이때 AB의 길이가, A부터 B까지의 길이가 32, B부터 C까지의 길이가 20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LN의 길이를 구하라. 두 번째는 NB의 길이를 구하라. 자,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을까요? 요 한 칸 한 칸당 길이를 다 잡아줄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긴 할 텐데 그럼 지금 N이라는 직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미지수를 누구로 잡아주면 참 좋을까요? 미지수로 잡기보다 그냥 하나하나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구해볼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요 길이가 얼마예요? AL 16. MC의 길이는 얼마예요? 10. 남은 길이 52에서 26을 빼준 LM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에서 26을 빼면 26이죠. 아하, 예. 그죠? 자, LM의 길이가 26이라고 한다면 LN의 길이는 얼마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절반이 되는 13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13이에요? 왜 13? 그럼 남은 길이는 얼마예요? 끝. 지금 뭘 이용한 거예요? 중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길이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네요. 굳이 미지수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미지수는 요런 거. 89번에서 미지수 잡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89번. AB는 AC의 3분의 1. AB는 AC의 3분의 1. DE는 CD의 2배, DE는 뭐 이렇게 갈게요. CD의 2배. BD의 길이는 AE 길이의 몇 배인가요? 일단 요거부터 한번 길이를 잡아 보면 틀렸다. 그래서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오호. 이렇게 돼야겠네. 자, AB의 길이는 AC 길이의 3분의 1이다.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보면 AB의 길이가 AC 길이의 3분의 1, 즉 A 대
3a 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a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CD의 길이의 절반이 D2랍니다. 자, CD의 길이의 절반이 D2니까 요 길이가 2B라고 할 때 B가 될 거예요. 전체 길이는 얼마고요? BD의 길이는 AE 길이의 몇 배인가요? BD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AE가 되나요? 라는 문제인데 BD라는 애는 2A 더하기 B예요. 맞나요? 여기에다가 X를 곱한 그 값이 AE 3배의 A 더하기 B죠. 자, 등식을 변형 X는 얼마? X 2분의 3. 2분의 3배. (95번) 야, 95번은 이게 여기서 나오면 살짝 곤란한데. 연립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게 맞거든? 근데 왜 이게 여기서 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제가 지금 보자마자 이게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했던 게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기는 합니다. x-y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럴 필요가 없네요. 평각 보시면 돼요. 평각 보시면 돼요. 3x가 180입니다. x는 60이고요. 60에서 얼마 빼면 45 되나요? y는 15네요. 연립방정식 없이 풀 수 있네요. 만약에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푼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풀었겠죠. 뭐 예를 들어 x-y라고 하는 값이 45도이고 2x 플러스 y라고 하는 그 값이 135도이다 라는 식으로 놔서 풀었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평각으로 봤더니 y가 사라졌어요. 다음 107 12시 40분 작은 쪽의 가위 크기. 자, 거기서 나왔던 문제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저기 무식이 아이 좀 바로 그 예서가 한번 식을 해줄래? 5에서 뭘 빼야 돼? 작은 쪽의 가위 크기니까. 그쵸? 분침에서 시침을 뺄 거야. 몇 시 몇 분이라고? 12시 40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분침의 크기는 분침의 위치는 12시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아가 있어요? 몇 도만큼 돌아가 있습니까? 6 곱하기 40만큼. 그죠? 빼기 시침의 위치는 12시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아가 있습니까? 12시 40분이니까 시간은 따로 돌아간 게 없어요. 30도짜리는 변한 게 없고요. 얼마? 0.5 곱하기 40분. 그래서 240도에서 빼기 잠깐만. 계산 잘못한 것 같아요. 40분. 40분에 0.5. 8. 아닌데. 작은 쪽. 이게 큰 쪽이죠? 이건 큰 쪽이죠. 이게 큰 쪽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작은 쪽이니까 얼마예요? 맞아요. 작은 쪽의 크기는 360-220을 해준 14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142) 오른쪽 그림에서 세 직선 AB, CD, EF의 교점이 O라고 하고요. AOC, AOG, GOF, FOB, DOE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오케이. G. 사실 G의 위치가 그렇게까지 썩 중요하진 않아요. 얘만 잘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이쯤인가? 이렇게 그릴게요. 자, A, B, C, D, G, O, E, F. AOC 여기가 AOG의 3배, 3분의 1. 요 전체의 3분의 1. A라고 하면 요만큼이 3A니까 요 작은 애는 2A. 두 번째, GOF의 크기가 FOB의 2배. 요 길이를 B라고 둔다면 얘가 2B래요. 아하. 자, 3A 더하기 3B의 크기는 몇 도이구나? 3A 더하기 3B의 크기가 바로 180도가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EOD의 크기는 뭐랑 똑같아요? 2A 더하기 2B와 같죠. A 더하기 B가 몇 도니까? 60도니까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면 120도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뭘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지를 확인 꼭 해보세요. 나 이거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C단계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AOC가 AOG의 3분의 1이다 라는 것만 해석할 수 있다면, 여기다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죠? 여기다가 표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을까? 네.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 있니? 없니? 그러면은 네, 일단 진도를 조금 나가보고 그 우리 1학년 2학기 거 조금 요점 정리하는 거 다시 한번 좀 진행해보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아, 참. 니네 1학년 2학기 교재가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이라고 했나요? 네, 2학년 1학기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학년 1학기 걸 다 배우긴 배웠다는 얘기시죠? 한 바퀴. 자, 기본 도형에서 끼리끼리의 위치관계 하나만 좀 잡고 가요. 여기에서 기호라고 하는 것들 뭐 크게 몇 가지 없으니까 한번 좀 확인할게요. 점, 선, 면 중에서도 그냥 점, 직선, 그냥 선이 아니라 직선, 그냥 면, 공면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평면 이렇게 크게
직선과 평면으로 세 가지를 분류해서 얘네들끼리 또 점과 점, 아니면 점과 직선,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하나, 둘, 셋. 여기도 직선이랑 점이랑은 했으니까 넷, 다섯, 여섯, 총 6가지의 경우를 한번 쭉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위치 관계는 뭐밖에 없어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보지도 않아요.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일치, 우어, 불일치. 끝. 그럼 점과 직선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점과 직선. 또는 점과 평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 직선이 점을 지날 때 혹은 저 평면 위에 점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아니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위치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는 선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 점 A와 점 B로 치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요렇게 수학적인 표현의 약속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뭔 말이라고? 직선이 저 점을 지난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평면에서도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뭐가요? 점이 평면 위에 있다, 평면 위에 있지 않다 정도로 간단하게 구분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야. 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되게 유명하죠? 이거 고등학교 때도 써먹어요. 2학년 1학기 거에서도 한번 써먹으셨어요. 네, 2학년 1학기 1차 함수와 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바꾸는 거기에서. 거기에서도 한번 써먹으셨어요. 뭐라고 써먹었니? 일치할 때 무수히 많은 점에서 교점이 무수히 많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교점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그대로 다뤄졌죠. 그래서 직선 요거만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쉬었다 하자. 응? 네. 당연히 되죠.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크게 2가지로 분류하자면 뭐랑 뭐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쵸,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만난다에 해당하는 애가 한 점에서 만난다와
일치한다입니다. 그림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일치한다. 함수에서 얘기해봐요.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A 프라임분의 A는 같다, 프라임분의 C 다르다, C 프라임분의 C. 아니야. 함수에서. 그 직선에 만나지 말고 함수에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아니야. 기울기가 달라요.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기울기가 다르면 됩니다.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걸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개수비가 다르면 돼요. 개수비라고 하는 게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달라야지 한 점에서 만나요.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죠? 함수에서 먼저 얘기해봐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기하면은 A 프라임분의 A는 같다, B 프라임분의 B는 같다, C 프라임분의 C.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다 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얘기하면은 개수비와 상수비가 모두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X, Y 상수가 있으니까 개수비가 같고 상수비도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일치하는 경우죠.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평행하다가 있습니다. 그죠? 평행이다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엄마야 여기 이렇게 평행이기 위한 조건 함수에서는 뭐였죠? 그러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는 C 프라임분의 C가 C가 아니다. A'분의 A는 B'분의 B이고 C'분의 C가 아니다. 즉 개수비가 같고 상수비와 다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또 뭐와 관련된 얘기였어요? 여기까지가 평면도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평면에서의 위치관계죠. 그리고 공간상에서의 위치관계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다? 요거 요새 꼬인치 그죠? 꼬인치 있죠? 나 요새 안 배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꼬인 위치에 있다. 꼬인 위치에 있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 평행하지도 않은데 만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간에서의 위치관계 에서의 위치관계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하고 그림으로 따지면은 뭐 보통 이렇게 그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찍찍 안 맞는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평행하다 라고 하는 애를 따르는 기호로 이제 표현하죠. 기호를 표현하면은 L과 L과 M이라는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 써요 이제? L, M이 서로 두 줄, 평행하다. 요 기호 그대로 바꿔서 썼다 라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는 요 정도 되고요. 그냥 뭐 잘 이미 다 외워놓은 것 같으니까 안심하고 넘어갈게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그러면은 크게 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일치할 수는 없죠. 너 샤프심이랑 A4 용지랑 일치해요? 그러니까요. 일치할 수는 없죠. 뭐예요? 그거를 포함된다라고 얘기하자. 포함된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애가 뭐하고 똑같아요? 그 평면 위에 직선이 있을 때
그죠? 평면 위에 직선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포함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평행이다라고 하는 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뭐예요? 안 만나면 돼요. 얘를 저 선을 아무리 연장시켜도 면을 아무리 넓혀도 서로 간에 절대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평행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생각보다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디냐면 그 뒤에 있는 31페이지에서 31페이지는 은근히 31페이지에선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165번부터 169번 사이에 문제 있죠. 거기에 B 뒤에다가 보조선 한 번만 그려볼래? 165번부터 169번 사이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B 뒤에 보조선 한번 딱 그려봐. 그렸어? 그냥 연결해봐요. B랑 D를 연결해봐. 선분을. 그럼 물어보자. BD랑 평행한 면이 누구야? 면 EFGH가 평행하죠.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아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AB랑 평행하다, BC랑 평행하다, CD랑 평행하다, AD랑 평행하다 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저 밑에 밑면이 EFGH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BD는 평행하다라는 얘기를 빼먹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서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구분하기 쉽게 하려면은 직선과 평면 말고 뭘로 보면 되냐면 평면과 평면으로 보셔도 돼요. 평면과 평면 같은 경우엔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한 직선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한 점이 아니죠. 한 교선이 생기죠. 직선에서 만난다. 두 번째는 이제 일치한다. 세 번째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위치 관계상으로서 직선과 평면 사이에서 평행인지 아닌지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걸로 생각하세요. 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다른 평면과 평행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식으로 확인하셔도 돼요. 그래서 ABCD라고 하는 그 평면과 EFGH라는 평면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그 평행한 면 위에 있는 그 포함되는 모든 모서리들은 다 밑면과 평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 ABFE와 평행한 모서리 누구야? 라고 한다면 저 면과 평행한 면을 찾아서 그 면 누구? DCGH가 될 거고 DCGH라고 하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모서리 4개를 적어주시면 되죠. CD, DH, GH, CG 이렇게 4개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모서리 BC와 평행한 면은 반대로 어떻게 구해요? 얘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모서리 BC와 평행한 모서리들을 먼저 찾아보세요. 뉘슈, AD, EH, FG를 포함하는 평면으로 찾아주시면 좀 더 계산이 쉬울 겁니다. 누구를 제외한? BC를 지나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누구? AEHD 그리고 EFGH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계속 좀 말씀드리고요. 그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는 위치 관계가 아니에요. 위치 관계가 몇 개야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수직이다라는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단지 수직이 될 때에 나타나는 성질들은 존재합니다. 수직이 될 때 나타나는 성질들 같은 경우는 뭐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러 개의 직선이 존재할 때요. 기억해야 될 거?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이다. 맞아, 틀려?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아, 왜 틀려요? 왜 틀려요? 이걸로 보지 말고 저걸로 갈까? 이걸로 갈게요. 이렇게 있을 때, 약간 한 직선 이렇게 있을 때, 수직이 변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 가운데 있는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다 라는 말은 틀리죠. 한 평면 위에 있는 세 직선에서 한 직선에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맞아, 틀려? 다시 한 평면 위에 있는 세 개의 직선에 대하여 한 직선에 평행한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건 맞아요. 공간상의 꼬인 위치를 제외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 몇 가지를 외워야 되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만 외우고 나중에는 잘 안 쓰는데 그 직선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은 뭐라고 했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죠? 일치하지 않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평면이 하나로 결정될 조건은 몇 가지가 있죠? 점이 4개. 오호, 4개까지 필요 없습니다. 네, 3개. 세 점을 포함하는 포함하는 평면. 두 번째는 한 점과 한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또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이거 나오지 않아요? 나올걸요? 저기 128페이지 밑에 참고 평면이 정해줄 조건. 저거예요. 굳이 제가 안 쓰셔도 네, 거기에 있잖아요.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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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페이지 제일 밑에 참고, 제일 20초 초록색 그림. 보여요? 28페이지. 보여? 집중. 돌아와. 어디 갔다 왔어? 교실로 돌아와. 자, 교실로 돌아와. 뭐, 확인하셨어요? 네. 그거랑, 아까 얘기했던 두 점을 지나는 거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은 무수히 많다. 옆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또 두 점은 한 직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한 직선을 지나는 평면 또한 겁나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얘기하는 게 자 30페이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있는 거죠? 설마 손 안 움직이고 계신 분 없죠? 공부는 손이 움직여야 공부다. 눈으로 움직이는 건 독서예요. 독서고 시청하는 겁니다. 관람이에요, 관람. 구경이에요, 구경. 공부 아니에요.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 혹은 평면과 평면의 수직, 위치관계 말고 수직관계로 따졌을 때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직선과 평면이라는 걸 수직이다 라는 걸 확인하는 조건은 뭐예요? 요거.
내가 만약에 요 직선과 요 평면이 수직이 되도록 선을 딱 놨을 때 요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과 수직이 된다라고 하는 게 평면과 직선 사이의 수직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죠. 거기 3번 2-4의 3번 직선과 평면의 수직. 직선 L이 평면 P와 점 H에서 만나고 점 H를 지나면서 평면 P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고 할 때 L과 P는 수직이다 또는 직교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옆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면 P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요. 두 평면이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평면에 수직인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일 때.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수직 관계는 위치 관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직인 건 수직인 거고요. 위치 관계는 이렇게. 자, 직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총 평면에서 3가지, 공간까지 포함하면 4가지.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이다, 꼬인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평면 혹은 평면과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포함된다, 평행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직선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것들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은 위치 관계에 대한 개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이체도형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멘탈이 갈려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잘 안 보이나 봐요. 힘든가 봐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특징을 잡아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얘기해 주는 것 또한 결국에는 내 시선으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그 부분과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잡은 애들은 평행하다 혹은 수직이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라는 식으로 하면은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래서요 숙제를 진도를 더 나가 이 센 교재가 되게 애매해요. 센 교재가 되게 애매해요. 우리가 오늘 수요일이죠. 금요일이고 월수금이고요. 야, 시험 일정 변경될 수 있다면서요? (10월 1일하고 10월 3일 시험하고 9월 31일 9월 30, 10월 2일 9월 31일 10월 1일 10월 3일 이렇게 9월 30, 31일 없어요. 30, 2일 4일 10월 2일, 10월 4일 월수금으로 시험 본다고요? 이런 거지 같은 거. 그건 좀 많이 거지 같은데?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다 그렇게 시험 보는 걸로 확정됐다는 거 아니야? 네. 그날 그건 좀 별론데? 너무 별론데? 너무 별론데? 공부할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지. 그치, 니네는 당일 하루 공부하고 하루 시험 보고 하루 공부하고 하루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하지. 일요일날 공부해서 월요일 시험 보고 월요일날 공부하고 화요일날 공부한 다음에 수요일날 시험 보고 수요일날 또 그 당일치 벼락치기해서 수목 공부해서 금요일날 시험 보고 하면 되는 건 아는데 아이씨 그거 좀 별론데 이상해. 월수금 그 다음에 또 금요일 월수금 월수금.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럼 우리 이때 암시네. 다음 주 월수야. 추석이야. 추석. 야 진짜 신기하다. 이게 10월 1일이고 화요일이고 이거 10월 3일이니까 개천절이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우리 학원은 10월 1일 날 아마 안 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임시공휴일이라. 그리고 니네는 애당초 그리고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왜냐면은 직전 보충은 일요일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추석 주간 요때 9월 2일 날에 중간고사 본대요. 구주 중간고사. 그러면은 아마 요때 기본도형하고 평면도형을 아마 다 나갈, 여기까지 마무리가 다 돼야 된다는 뜻이네요. 이때까지. 그럼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내가 지금까지 나갔던 숙제량보다 숙제량을 조금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로 늘리면은 너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너는 공부할 시간이 되니까 여기서 다른 걸 더 시키는 걸로 가고, 끝날 때는 여기서 같이 끝내는 걸로 가야죠. 지금은 내가 얘네들한테 숙제를 조금 내준다고 생각을 해서 니네 그거 좀 더 해와 라고 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1, 2, 3, 4, 5, 6을 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각형하고 원하고 부채꼴 나가면 니네 숙제 과부하 걸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미리 나가면.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단원 테스트를 안 보겠죠? 니네 단원 테스트 봐야 되니? 잠깐만. 니네 일정이 시험이 없어. 다행이다. 1학년 2학기는 단원 테스트를 보지 않네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진도를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남은 시간 40분인데요. 진도도 안 나갈 테니까요. 오늘은 윙까지 끝내라. 윙 문제가 40개거든요. 이번에 위치관계 윙 문제가 45문제더라고요. 위치관계가 몇 편이에요? 위치관계, 네. 코어는 마지막에 나갈까 해요. 여기서. 요 추석 때 복습할 겸 다 풀어와 할 거예요. 코어 몇 문제인데. 코어 몇 문제인데. 몇 문제 안 되잖아. 그럼 지금 내신 일부러요? 오답 먼저 다 할 거 하고, 먼저 우선순위는 항상 우선순위, 0순위는 그거예요. 오답 고치는 거. 그다음 오답 고치면서 질문할 거 질문하고 아직 마무리 안 된 거 마무리 하시는 게 0순위고요. 그 다음에 숙제 더 안 드릴 테니까, 저기 오늘 걸로, 네, 대신에, 앞에 기본도형 같은 경우에 윙 기본도형 같은 경우는 23문제인데요. 24문제였니? 그거는 잠깐 건너뛰고 해도 돼. 애들 일단 나중에 하자. 너는 이제 애들이랑 공통 숙제인 거예요. 위치관계 2권에 대한 위치관계를 다 풀어주세요. 윙하고 세니어. 지금 각은 금요일날 나갈 테니까. 그럼 이번 숙제가 내신이 내신 윙을 포함해서 위치관계 도 풀어주세요. 위치관계로 풀어야 돼.
센 위치 관계 BC, BC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윙, 그 유형 문제 이렇게 진행할게요. 예수님 쉽게 좀 봐. 그래서 제가 딱 깔끔스하게 떨구려면은 요렇게 가는 게 낫겠네. 일단 1, 2, 3, 4, 5, 6으로 나갈게요. 나가기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숙제량이 조금 미묘하다 싶으면 윙을 계속 섞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윙 중간중간 구멍 뚫려 있는 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럼 요때나 요때 해갖고 마무리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예고한 대로 코어는 언제 할 거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추석 때 다 끝내오니까 그냥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오는 걸로 할 거예요. 추석 때. 전 추석 숙제로 코어로 하기 결정했습니다. 그죠? 뭐 미리 풀어오시면 뭐 좋죠.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려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몇 문제 한대요. 그러니까 학원 이 숙제 분량이 이거라서 추석이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제 일단은 코어랑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추가 숙제가 나가는 거에다가 코어까지 나가는 거가 될 테니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그게 맞을 것 같아. 그게 날 것 같아. 그게 맞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때 정리해서 우리 이때 기말고사 봐요. 일요일이에요. 중간고사 봐요. 그 시간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서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수금 요 전까지 해서 윙하고 코어 교재는 싹 끝내서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쯤부터는 이제 2학년 1학기 거 시작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으로 진행해서 좀 천천히 할 수 있게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뭐 들고 가도 돼요. 뭐. 한국인 특징이라며 화장실 갈 때 핸드폰 안 들고 가면 화난다며. 뭐 어때? 교실에서만 안 쓰면 되지. 수업 중에만 안 쓰면 돼. 너는 그렇게 막 빡빡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야,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지킬 거 지키면요. 저는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아요. 니들이 남한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복도에서 이단 협차기 하다가 걸리시면 뒤지게 혼나겠지만 혹시 이 중에 그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저번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학원 그 구주임의 기말고사 본다고 할 때 제가 나와가지고 조금 도와주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쉬는 시간에 갑자기 복도에 우르르 한 5명인가 6명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그때 들으셨어요? 기억나요? 모르시나요? 여기서 떼창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복도에 쪼르르르 앉아갖고 찬양가였어요? 저 정신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남한테 피해주는 행위만 안 하시면요 저는 뭘 해도 됩니다. 혹시 옆반에 36 많아요? 여기 옆에 세연쌤네 반. 여기가 의대 B인가? 의대 C인가 그렇잖아요. 여기가 의대 B인가 의대 C인가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그래요? 얘네들이 나 되게 싫어할 텐데. 제가 수업 때마다 쳐들어가갖고 애들한테 뭐라 해서. 됐어요. 세연쌤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나한테 피해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대비로 자르고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숙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윙 그것까지 해서